선생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팔을 못 들겠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전혀 들 수가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깨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병원을 찾아보시는 분들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증상에서 이것만 해도 많이 나아지거든요. 만약 이거 해도 안 되면 수술 받아야죠. 원장님, 근데 너무 수술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13년차 정형외과 전문의 기세린 원장입니다. 정형외과 중에서도 어깨 파트를 많이 담당하다 보니 제가 어깨 진료를 본 환자분들만 해서 몇만 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흔한 질병이지만 특히나 고통이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팔을 전혀 못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질환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저희 엄마가 어깨에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셨다는데 병원에 두 군데를 가셨거든요. 치료 방법을 다르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깨의 석회화 건염은 치료가 사실은 다양합니다. 어떤 치료가 맞다 틀리다가 사실은 있지는 않고요. 같은 석회화 건염이지만 병기와 그 다음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어느 치료가 가장 적절하냐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약물 치료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고 딱히 일상생활에 제한은 별로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약물 치료로서 충분히 사실은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문제는 석회화 건염이 아주 아픈 경우들도 사실은 꽤 있거든요. 약을 사실은 복용을 해도 통증이 사실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급하게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사치료 등을 하게 되죠. 주사치료의 목적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석회를 직접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흡인술 혹은 쇠석술을 같이 동반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외충격파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를 사실 비술적인 치료로 많이 합니다. 체외충격파 치료의 효과가 어떤 거냐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가장 큰 그 효과는 이제 거기에 자극을 줘서 혈관 생성을 도와준다.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함으로써 석회의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사실은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효과고요. 그 이외에 어느 정도의 통증의 감소,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충격이 가니까 석회를 조금 깨는 효과, 이런 것들이 부차적이라고 할 수는 있죠. 방금 말씀드린 어떤 주사, 약, 그리고 충격파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간혹은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너무 극심하고 또 석회는 정말 커. 거의 예를 들어 4cm, 5cm 이 정도 되는 그런 석회인 경우, 혹은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회장근개 파열과 동반되어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시술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술이라고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무서워하는 경우도 사실 많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시술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의 반응은 너무 잘했다, 하자마자 바로 안 아파졌다라고 사실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시술의 통증은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시술을 고려할 정도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통증은 시술하는 즉시 바로 사라지니까 환자분들이 사실 어떤 시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받고 나서는 너무나 만족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치료법이기도 하죠. 원장님, 근데 그 시술법의 이름은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시술법? 관절경하 석회 제거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관절경 수술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네. 근데 이거 운동치료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 운동치료를 추후에는 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플 때는 의사가 운동하시라고 얘기를 드려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의 순서는 일단 통증과 염증이 가라앉고 나서, 석회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 다시 석회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운동을 말하는 거고, 그 운동은 결국에 저희 석회 생기는 거가 국소적인 혈액순환의 부전,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사실 보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한 어떤 스트레칭,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 재활 치료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보통 10명의 환자를 보면은 그 중에 10명에 9명 정도는 사실은 기술적인 치료로 거의 대부분 다 호전이 되고요. 그러나 이게 모든 치료가 사실 100%라고 사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성의 있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석회화 건염의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시술 같은 게 오히려 더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깨 관절을 이제 많이 치료하다 보니 석회화 건염 치료들을 꽤 많이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사실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호전됩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아픈 만큼 사실 좋아지는 것도 드라마틱 하거든요. 이제 비술적인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여러 치료들을 이제 병합해서 하는데 저의 순서는 보통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래야지 일단 행복해지거든요. 너무 아픈 거가 일단 없어지니까 살만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 치료를 하면서 보통 흡인술을 하거나 혹은 이제 단단한 경우 세석술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충격파 치료를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석회가 이게 없어질까 싶은 이런 석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거의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잘 낫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딱 봐도 너무 석회가 크죠. 환자분은 오시자마자 거의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괴롭고 아파가지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환자분이 스스로 당장 나에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석회가 너무 커가지고 치료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환자는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시술을 권해드렸던 케이스고 시술할 때는 좀 느낌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드름 같은 거를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나오듯이 석회가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짜내면은 저희가 힘줄의 손상 없이 이 석회만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가 이제 내시경의 장점이고 문제가 되는 석회가 바로 없어졌기 때문에 환자는 사실 시술 끝나자마자 다음 날이면은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고 통증도 거의 90% 이상 나아진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은 석회성 건염의 치료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석회성 건염이라면 염증을 낮추는 치료를 후에 재발을 막고 다른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석회가 너무 크거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을 크게 느끼신다면 관절경 수술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시술에 가까운 간단한 수술이니 너무 무섭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